자, 여러분 306페이지 비과세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한번 보시는데 306페이지 비과세요. 과세권자 나오는데 자 한번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중앙 국제기구가 소유하는 재산은 재산세 당연히 비과세겠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였고, 그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였고,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당연히 재산세 비과세죠. 자기가 자기한테 재산세 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 중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이 내 빌딩을 노원구청 별관으로 1년 이상을 자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고맙긴 한데 그냥 재산세는 내셔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1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당연히 비과세죠. 유료로 사용하면, 임대료 꼬박꼬박 내 빌딩에 내면서 사용하면 당연히 재산세 과세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쭉 나오는데 뭐 지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도로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하면서 제가 외울 건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동그라미 3번을 좀 한번 보세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요. 재산세 과세 기준 연재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입니다. 이 아니에요. 미만의 것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임시 사용 건축물이요.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 얼마 있어 없어질 거잖아요. 과세 1년 미만의 것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재산세.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7페이지 보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얘기입니다. 재산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세목도 다 중요하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다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 정되느냐가 다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교재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이쪽 와서 한번 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입니다. 재산가액인데 자, 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재산세는 누가 이걸 결정하느냐? 지자체장, 과세권자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과세주체가 결정해요. 자, 근데 과세권자가 결정하는데 보통징수하니까 근데 세금 계산하죠. 근데 개인 소유 재산이라든가 법인 소유 재산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시가 표준액,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 과표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우리 지방세 과세할 때 자,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 법인 소유 재산 구별 없이 항상 시가 표준액으로 기준으로 한다.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또 나왔던 것이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의 가액으로 한다. OX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법인 장부상의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법인 소유 재산도 시가표준액으로. 그래서 개인 소유 재산과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기준이 다르다 그러면 틀려요. 똑같습니다. 자, 무엇으로 한다 항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취득은. 근데 재산세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해서 그 재산을 보유할 때 있죠? 무엇으로 과표 결정되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 결정된다고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갖고 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든 말든 처음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매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재산세는 무엇으로 화표 결정된다?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네. 근데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요. 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죠. 6월 1일 현재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이 시가 순액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이것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자, 그런데 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이 토지나 건축물은 현재 70%로 정해져 있어요. 주택은 이게 별장이든 일반 주택이든 단독 주택이든 공동 주택이든 주택은 이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60%입니다. 이거 70%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토지가 있어요. 토지 시가 순액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토지 시가 순액은 개별 공시지가인데, 자, 개별 공시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시가 순액 1억 원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시가 순액은 개별 공시지가 이게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니까 몇 프로? 70% 곱한 얼마요? 7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OX. 예?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OX. 토지 시가 순액은 토지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6월 1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단 말이지. 반드시 개별 공시지가에서 뭘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70%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곱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주택의 과세 표준은 개별 주택 가격, 단독주택이나 다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얘기하죠.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에요. 개별주택 가격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가격이요. 공동주택 가격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자, 개별주택 가격 이 공시가 1억 원이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을 몇 프로? 주택이니까 60% 곱한 6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이걸 또 알고 있는지 어떻게 물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X예요. X입니다. 토지 주택에 한하지 않고 모두 건축물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재산세 자 선박과 항공기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 순액으로 합니다. 얘는 그냥 시가 순액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거지 공정시장가액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오히려 선박 항공기는 토지, 건축물, 주택만 시가 순액에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교재 307페이지 봅니다. 부동산 과세 표준 보니까 재산세, 토지, 이 307페이지입니다. 맨 꼭대기.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과세 표준은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인데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자, 기타 선박항공기 과세 표준은 과세율 현재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안 곱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과표 결정됐어요.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재산세 표준세율을 저 박스 안에 봅니다.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해서 세율을 좀 깎아줄 필요성이 있다거나 재산세를 아니면 재정 수요가 발생해서 좀 세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한하여 여기 또 포인트입니다. 해당 연도에 한해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감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얘네들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의할 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OX, X. 자, 3년간 적용한다. X요. 그랬는데 시험에서 나오기는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OX, X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그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그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둘 이상 세율 정할 때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이어가지고 취득세에서도 이런 거 나왔었어요.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을 정하면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바꾼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바꾸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세율이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자,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또 분리대상 토지 세율이 달라요. 나중에 근데 토지의 세율은 나중에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는 것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고 아까 분리대상 토지 007, 방위사, 비례세율 하면서 나중에 이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자, 어떻게간에 지금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아까 세율은 대체적으로 조율분리보다는 별도합산이 높고 별도합산 대상 토지보다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보다는 고율분리상 토지 세율이 높다고 그랬죠? 네. 자, 그리고 이런 거 나중에 배웁니다. 건축물도 세율 나중에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주택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주택에 대한 게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 부동산 세법, 중개사 세법에서는 항상 주택에 대한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나는 묘지 전문으로 한다. 나는 모텔 전문으로 한다. 나는 상가 전문으로 한다. 나는 뭐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만 전문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제 전문으로 나갑니다. 그 보면은 공장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또 중개사도 있고요. 예. 심지어는 뭐 제가 예전에 보면 제자분 중에 여성 중개사인데 여성 공인중개사인데 모텔 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텔만 전문으로 해요. 모텔만 주로 모텔 남의 거 이제 모텔을 그 얻어서 장사할 사람도 있고 모텔 또 매매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텔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텔은 또 하게 되면 거래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 중개 수수료도 받지만 또 모텔 하면 그 거래가 이루어지면 또 그 공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리모델링 같은 거 하거나 이러면서 그 시설 같은 거 하는 업자도 또 연결시켜주고 커미션 먹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방 어느 곳에서 천안이 있는 것 같은데 천안에서 여기 제가 예전에 이런 적 있어요. 예전에 아주 예전이었는데 예전에 대전에서 강의하고요. 대전에서 강의하고 차 몰고 천안 와가지고 그 밤에 대전에서 저녁 강의 끝나고 차 몰고 와가지고 천안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강의하고 또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 찍고 천안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그 학원에서 강의하는 한 곳에서 이제 그 앞서서 이제 실무에 나간 제자 모텔 전문 모텔 전문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서 어느 모텔에 잤는데 그냥 머리카락도 막 그 뭐죠 그 침대에 막 있고 막 아유 별로 막 안 좋고 가격 대비해 가지고 별로 안 좋았다 막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했더니 어떤 한국 선생님 교수님 아무개 작년에 합격했던 아무개가 모텔 전문인데요. 그래 그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고서 모텔 전문인 아무개 공인중개사 그 제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모텔 가격 대비해가지고 좀 싸고 깨끗하고 좀 그런 모텔 없냐 그랬더니 그 모텔 전문 공인중개사 여자인데도 모텔 전문이야. 그래가지고 모텔 맨날 들락거리는 게 일이야. 모텔 들락거리는 게. 그래가지고 그 동네 모텔들 쫙 알고 주인들 알고 그래가지고 어느 모텔 가세요. 그러면 거기는 모텔이 펜션 같아요. 펜션처럼 이렇게 그 모텔 분위기가 안 나고 좀 뭐랄까 분위기가 야리꾸리하지 않고 거기는 좀 펜션처럼 이렇게 분위기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격도 괜찮고 깨끗하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진짜 모텔이 아닌 것 같아요. 모텔 같지 않고 꼭 그 펜션처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중개사가 되시면 이제 뭐 다양하게 모텔이든 공장이든 뭐 묘지든 뭐든 뭐 전문으로 이제 하셔야죠. 요즘은 그렇게 하실 건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양한 것들을 취급하고 이렇게 하지만 농지 전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이 거래하는 게 뭡니까? 주택이지 주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중개사 세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 건축물보다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주택이 항상. 그래서 주택이 항상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항상 일단은 긴장하면서 중요하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나중에 다 외울 수 있도록 다 도와드려요. 계속 강조드려요. 오늘은 기초입문 과정이어서 전체적인 습을 보고 용어를 익혀가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세율만, 재산세 세율만 보겠습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위 주택으로 나눠져요. 그럴 때 별장은 세율이 높습니다. 고율의 세율을 정해요.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취득세에서 별장 설성산이라고 했었죠? 중과세라는데 재산세에서 별장은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몇 프로냐? 4%. 1천분의 44%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험에서 자,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사치성 재산인 별장의 재산세 세율은 1천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OX. 1천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X입니다. 1천분의 44%입니다. 1천분의 44%예요. 자, 그래서 5%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1천분의 50으로. 시험에서는 4%, 5%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에서는 지방세는 천분을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1천분의 40, 1천분의 8, 1천분의 50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천분을 단위로. 그래서 1천분의 40의 세율이 정됩니다. 그 다음에 별장 이외 일반 주택, 고급 주택 포함되어 있는데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인데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치성산 별장, 고불악장,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용권이에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용권은 사치성산 아니라고 그랬죠?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 그래서 고급주택도 지방세에서 사치성산인데 제가 혹시 지난주에 그 얘기 안 했나요?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 네, 그래서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지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4%, 저기 1천분의 40의 세율이 정도된다. 이러면 틀려요. 나중에 수없이 강조할 얘기인데 지방세법상 사실상 재산인 별장 및 고급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1천분의 40의 세율이 정도된다. O, X, X입니다. 고급주택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재산세에서는 어떻게 한다?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수없이 나중에 재산세 주택부는 0104 4단계 초과누수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는 052 5단계 초과누수세율 수없이 강조할 건데 오늘은 뭐 안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오늘은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고급주택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포함해서 별장과 달리 얘들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그거만 알면 돼. 별장은 몇 프로? 4%. 별장 이외에 일반주택이요, 고급주택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뭔지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 표를 보면서 제가 세율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 그래서 1동의 건물이 겸용되는 경우, 1구의 건물이 겸용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겸용주택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지금 어떤 얘기냐면 겸용주택에 관한 얘기예요. 겸용주택. 오늘 그냥 용어만 익히고 가겠습니다. 판정 기준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주택이에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겸용되는 주택. 여러분 재산세는 얘를 자 1층은 2층은 상가예요. 3층 4층은 주택이에요. 그러면 이 또는 1층만 주택이 상가고 1층만 상가고 2층, 3층, 4층은 예를 들어서 주택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거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 있어요.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분 재산세로서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주택분 재산세라고 하세하고 세율도 주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이걸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가격을 따로따로 가격 평가해서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세율도 건물과 토지 세율이 주택의 세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용주택을 주거와 주거 이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상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세금이 확 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건물 한 개 동이 1동 건물, 건물 한 개 동이
1동 건물이 자, 1층 상가, 2층 주거, 3층 주거 면적일 때 이것을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일 때 이걸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걸 주택을 볼 것인지 상가를 볼 것인지 판정 기준이요. 또 건물 한 개층 내에 건물 한 개층이 101호와 102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102호 독립하여 구획이 된 이 1구 건물을 이게 이제 절반 면적은 상가고 절반 딱 면적은 나머지 면적은 주거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2호는 도대체 주택을 볼 것이냐 상가를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이 1동 건물과 1구에 독립하여 구획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자 이걸 어떻게 판정하느냐 그 판정 기준 나중에 배웁니다. 자 오늘은 자 기초인문에서는 용어만 익히고 갑니다. 겸용주택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택과 상가 달라진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주택의 부속토리 경계가 불분명하다.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밑줄입니다. 주택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를 부속토리로 봅니다. 그래서 자, 그 10배,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서 주택과 함께 과세하고 10배를 넘는 부분은 일반 토지로서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주택이 있는데 부속토리 경계가 불분명해. 그러면 바닥 면적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10배를 넘는 부분은 일반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할 때 자, 그 얘기인데 하여튼 시험에서는 주택 부속토리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리로 합니다. 7배로 바꾼 적도 있습니다. 옛날 시험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 지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중과세율. 자,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격가지들은 다 빼놓고 뭐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일단 격가지들은 빼놓고 중요한 우리가 줄거리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어떻게 하는지 또 세율에서 재산세 세율에서 우리가 이제 주택의 세율 정도를 봤고요. 자, 그다음에 재산세 표준 세율의 50%면서 가감정할 수 있는데 가감정한세율은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이런 것들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 있으면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를 적용하고 세율은 오늘 이 정도만 보시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냐면 한 장 넘기시니까 308페이지 재산세 부가와 징수가 있죠. 자, 요걸 이제 설명드립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목별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우리 에듀프로 동강 수강생 한 명이 제 카페에서 닉네임은 MB통이었는데 MB통이라는 그 닉네임을 갖고 있는 충남 서산에 있는 어떤 수강생분이 보니까 그 제 카페 그 합격 후기에 보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세법 문제를 풀면서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하면서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율을 느꼈다 그러면서 왜냐 제가 나온다고 한 것만 쏙쏙 집어서 나왔기 때문에 더 희한해. 보면 어떤 수강생은 가르쳐 준 거 시험에 나온다고 한 것만 그냥 쏙쏙 나와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면서 전율을 느꼈다고 하는 수험생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런 학교 후기를 남긴 수강생분인데 오늘 여기 왔더니 무슨 택배 하나가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공시법 우리 직원이 그러다 공시법 강승구 쌤하고 저하고 둘이만 택배를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교수님이 알면 또 삐질라나 똑같이 배워가지고 어떡하네 그 택배 보냈는데 보니까 작은 또 선물을 또 보내왔더라고요. 또 보니까 아유 합격했다고 합격 후기 써준 것만 해도 저한테는 그 보답이 충분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배웠다고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내 강의를 듣고 올해 합격했으면서도 그냥 글 하나 안 남기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대부분은 수천 명인데 그래도 이렇게 글이라도 카페에 남겨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또 뭐 어떤 수강생들은 또 더군다나 또 에듀프로 홈피에다가도 또 똑같이 또 이렇게 막 고맙다고 이렇게 글도 써주고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죠? 입 싹 씻고 합격했다고 그냥 딱 그냥 끝나고 이러면 진짜 아유 진짜 사람이 사는 게 그러면 안 된다. 난 진심으로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서 합격을 시험 전날 밤에
예?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장사이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 합격을 소원해주고 그랬건만 그리고 연락에 열광해주고 예? 시험에 나올 거 진짜 그렇게 했더만 그래서 합격한 다음에 대부분은 그냥 끝이야 그냥 그리고서 그냥 끝이야. 심지어는 합격자 모임 때 와가지고 술이라도 한 잔 따라주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다가와서 말이라도 고맙게 이제 해주는 분이 있고 그런데 대개는 글이라도 이렇게 남겨주고 카페든 에듀프로 홈페이지든 이렇게 해가지고 고맙다 이렇게 남겨주면 그 얼마나 그 딱 보면서 기분이 좋아. 아유 내가 다 가르쳐줘가지고 그냥 합격시킨 거 마냥 그래서 그냥 물론 이제 6분이 다 잘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어떡하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그럽니다. 근데 이 수강생은 거기다가 또 선물까지 보내줬네. 하여튼 진짜 고맙네. 그래가지고 장문에 문자 메시지를 또 답신을 또 보냈지.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저 전화번호가 또 거기 택배 거기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문자 메시지 남겨놨는데 이런 수강생이 나중에 세금 물어보겠다고 전화를 하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친절히 알려주겠지. 그죠? 대충 다른 사람 같으면 얘기해서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딱 하지만 이 수강생 뭐 또 부족한 거 없나? 뭐 또 모르는 거? 이러면서 내가 친절히 알려주겠죠. 그죠? 진짜 사람 인지상정이지 뭐 이런 수강생한테는 하나라도 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제가 모르면 찾아서라도 알려주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자 여러분 308페이지 봅니다. 308페이지 재산세 부가징수를 보면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통징수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가 됩니다. 근데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시장군수가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럼 구청장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장군수라고 나오면 항상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청장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해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재산세는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예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맞잖아요.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여러분이 계산할 거예요? 아니죠. 재산세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만 징수합니다. 재산세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상금만 정되지 가산세가 정될 수 없는 조세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계속 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언제다? 6월 1일 현재랍니다. 6월 1일로. 자 이거 배웠고요. 그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할 때 이게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그 다음에 납세 운전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 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7회 시험에서 어떤 지문이 나왔냐고요? 27회 시험 지문에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OX예요. X입니다. 7월 1일은 6월 1일이지 이런 거는 상식처럼 알게 되는 겁니다. 납기를 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등록면허세 신고기한, 재산세 납기 이런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뛰어넘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무조건 알고 있으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납기에 관한 것이 또 27회 시험에서도 지문에 쭉 나왔었습니다. 자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그럴 때 먼저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1일부터 아니에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그 아래에 선박,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박 항공기를 말합니다. 하여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30일. 자, 그 다음에 주택만 거기 보세요. 주택만 정기분에서 주택만 보면 산출세,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의 2분의 1. 올해 우리가 낼 세금에 낼 재산세 계산되잖아요. 그럼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낼 것에 2분의 1,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하고요.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 나눠 징수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 땅 가지고 있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야 안 부자예요? 상가 가지고 있다. 자 어디 땅이 있다. 부자야 안 부자예요? 부자지. 집도 없는 사람이 땅만 갖고 있겠어요? 집도 없는 사람이 상가만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상가 갖고 있고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은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리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겠지 되게. 자, 그러니까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는 무조건 한 번에 징수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건축물 선반 공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번에 징수해요. 근데 주택은요. 주택은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몇십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몇 천만 원 주택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주택부는 납세자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누어서 징수합니다. 예? 우리가 1년에 낼 세금을 나눠서 절반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두 번 날라옵니다, 여러분. 7월 달하고 9월 달하고. 근데도 이렇게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학원별로 한 명씩은 아닌데 저한테 배운 전체 수강생분 중에 꼭 한두 명씩은 해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가을에. 교수실을 놓고 해요. 예? 아,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괜찮아요.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를 주섬주섬 꺼내면서 제가 분명히 여름에 세금을 내는데요. 또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수강생들이 꼭 있습니다. 욕만 먹고 갑니다. 음료수 사왔어도 욕만 바가지로 고지서 던지면서 바가지로 욕만 먹고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배우고서는 또 그 배운 거는 또 어디 갔다가 까먹고서 또 그러냔 말이지. 주택분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다만 근데 보세요. 산출세액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다 당연히 밑줄입니다.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일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해안다니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10만 원 이하면 여러분 10만 원까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두 번 나눠 징수하면 서로 고지서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이나 내는 사람이 서로 불편하잖아.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1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몇 년 전에도 한번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이렇게. 자, 27회 시험에서 재산세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27회 자, 시험 기출 지문입니다.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계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OX요. 예?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에 세계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납기로 한다. X죠? 나머지도 언제예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31일 아니죠, 여러분들? 예. 자, 또 들어보세요. 이게 쉽잖아요. 이게 뭐 숫자 그냥 이런 거 그냥. 자, 또 봅니다.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OX요. 다시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왜 틀렸어요? 그렇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 토지는 납부세액이, 자, 여러분 9만 원이든 즉 10만 원 이하든 뭐든 토지는 무조건 납기가 언제예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뿐만 서민들을 위해서 두 번 나눠 징수하는데 1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지. 토지분은 납기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이미 이렇게 기술이 예전에 한번 된 적이 있고 수업 시간에 수없이 토지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맨날 물어봤던 거예요, 이런 거. 자, 당연히 틀렸고요, 여러분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질문에 또 나왔고. 다 이어서 봅니다. 수시분을 봅니다. 수시분. 자,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과세 표준액을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기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또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 뭐 그 누락위법 착오 등으로 이렇게 이미 세금 그 과세한 것을 변경하거나 또 그러면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징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뭐 당연히 이런 거예요. 나중에 뭐 집을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후에 집을 뭐 줬다거나 집을 과세 기준 6월 1일 이후에 뭐 집을 줬다거나 아니면 이런 거죠. 세무공무원이 고지서 보내려고 컴퓨터로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납세고지서 보내려고 책상에 쌓아놨어요. 그리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슉 불더니 한 장이 슉 해서 책상 밑으로 떨어졌어요. 모르고 요거만 다 발송했어요. 그리고서 어느 날 일하고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볼펜을 잘못하다가 뚝 떨어뜨렸어. 볼펜을 줍다 보니까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네. 다 봤더니 아이고 거기서 한 장 안 보낸 게 있네. 보냅니다, 여러분. 자, 수시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꾼다 뻔하지 뭐 할 수 없다고 바꾸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황부가 봅니다.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합니까?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액징수 면제요.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재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딱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는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몇 번 물어봤어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이 참고적으로 27회 시험에서도 나왔었지만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쪽에 이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세금은 어떤 게 소액징수?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 이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어떤 게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냐면 소액징수 면제 규정은 어떤 세목들에서 그 예가 있냐면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애 있습니다. 물납부 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항상 같이 나오는 애 나란히 어떤 애요?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 다음에 또 지방소득세,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 27회 시험 보신 분들은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 총론할 때. 이 지방소득세가 있잖아요. 특이하게도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고 제가 지방소득세를 연락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방소득세는 독립한 문제로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27회 시험에 독립한 문제로 쫙 나왔어요. 독립한 문제로. 그래서 지방소득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막 나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시험 막판 되면 계속 강조 드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우리 강의한 내용 중에서 세법은 가끔 가다가 한 번도 안 나온 부분에서 가끔씩 어떤 해는 두 문제, 어떤 해는 한 문제 정도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딱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근데 세법이 16문항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찾아서 대비하려고 우리가 세법을 이만큼을 강의한다 막 사사식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죠, 여러분들? 버릴 건 버려야지. 우리가 꼭 만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버릴 것은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혹시나 하는 그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문제 나올 것까지 대비해서 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1차면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또 상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에서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 효율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지방소득세는 제가 그랬어요. 지방소득세는 작년에도 강의할 때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 근데 만약에 독립한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소득세, 우리가 대부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양도소득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소득세에서 배운 그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그 비슷한 우리가 소득세에서 배운 그런 지문들이 또 막 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저 수강생분들은 못 보던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탁 당황해가지고 문제 지문 읽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찍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서 하나도 안 가르쳐 줬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세요. 여기 지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가 이제 정답이 뭐였냐면 정답이 지방소득세도 특이하게도 제가 다른 대부분의 교재들이 보면 대부분의 교재들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소액징수 면제 규정 그러면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만 소액징수 면제 규정 적용되지 지방소득세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런 말이 없어요. 되게 교재들이 없었어요. 자, 올해 보면 없었는데
제 요약집 같은 것도 보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 노트로 이제 강의하고 그랬었는데 자 2016년도도 그 강의 노트라든가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이제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서 그런데 보면은 소액징수면제하고서 재산세, 지역자본시세,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도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어요. 제 거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강조 드렸어요. 그럼 지방소득세도 재산세처럼 소액징수면제 규정 적용되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 얘네들. 거기서 장당 세가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자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정답 지문에 지방소득세 어떤 거였냐? 지방소득세 거기서 한 장당 세기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2,000원 징수합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문제 가볍게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 막판에 강조 드리겠지만 지방소득세 문제가 어디 있었더라. 혹시 이제 제가 나중에 강조 드리겠지만요. 제가 강조하지 않은 내용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있잖아요. 여기 있구나. 그래서 지방소득세 문제에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이거였어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잘 몰랐어도 이거 맨날 본 지문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실전에서 제가 강조하지 않은 게 나와더라도요, 쉽게 포기할 게 아니라고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시험 막판에 계속 강조드렸어요. 포기할 게 아니라 문제 지문을 잘 보면 하나가 튀는 게 있다, 틀림없이. 그래서 다른 게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그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정답 지문은 되게 다른 것과 튀게, 뭔가 튀게 나오는 게 있다. 그래서 문제 지문을 대충 읽어보면 골라낼 수 있다. 자, 우리 세법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의회 보면 나와도 지문을 잘 보면 뭔가 튀어 하나가. 그게 정답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우리 세법 지식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나중에도 똑같습니다. 28회 시험에서도 혹시라도 안 보던 게 나온다 할지라도 당황할 필요 없어요. 지문을 한번 대충 빨리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뭔가 탁 튀는 게 있어요. 이것도 지방소득세 문제도 그런 거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한 문제 맞추셔야지.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 봅니다. 308페이지 그래서 소액징수면제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서 장당세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고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이 세부담 상한이 뭔지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오늘은 용어만 익히고 갑니다. 용어를 좀 익히고 가요. 여기 보세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뭔지 용어만 익히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부담,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두고 있는데요. 자, 이건 왜 생겼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그죠? 근데 세율이 인상되거나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흔히 그 조세 저항의 정도가 낮다고 하는데 세율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의 정도가 낮은 세금들이 있는데 간접세가 그래요. 간접세는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이다. 배웠잖아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고? 직접세고.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배웠냐 그런 식인데 그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 했잖아요. 근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등등이 그래요. 부가가치세가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거래징수 받아가지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불일치하죠? 간접세. 그런데 간접세 그러면 부가가치세나 주세 막 이런 거예요. 주세도 그 하이트 뭐 아니면 참이슬 처음처럼 그런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그 술을 소비하는 소비자들한테 받아서 내는 거예요, 다. 어젯밤에 저도 뷔페에서 무슨 맥주 회사였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구만. 그 맥주하고 어느 소주는 내가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어느 특정 소주하고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말아가지고 폭탄주로 해서 어제 저 뷔페에서 먹었어요. 그래서 폭탄주로 먹고 그 다음에 노래방 가가지고서는 그런데 노래클럽인가 거기 가가지고서는 또 이제
맥주 이제 캔 맥주 이제 막 먹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술 먹을 때 아줌마 저거 이슬이 한 병이요. 그래가지고 먹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유 한 병 더 아줌마 이슬이 한 병 더요. 그래서 또 먹고 그래서 취해가지고 계산할 때도 카드 주고서 이렇게 하면 계산하고 생각 나오지. 내가 오늘 주세를 얼마나 냈더라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조그만 코올리기 애들도 있죠. 부모가 용돈을 줍니다. 자, 3,000원. 그러면 걔가 들고 가서 뭘 사줄 거 아니에요? 문방구 가서 사든 그 가게 가서 사든 뭘 사면은 걔가 세금 또 간접세 또 부가세 같은 거 또 다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고. 그래서 사람들은 간접세는 세금을 자기가 내는지도 모르고 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게 간접세의 특징이에요. 자, 현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 대통령이 그거 하셔가지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물론 깨지긴 했지만 하여튼 증세 없는 복지 해가지고 직접세를 안 올렸어요, 세율을. 그런데 대신 뭘 올렸냐면 일단 제가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 담배값 올렸죠. 내가 그거만 안 올렸으면 내가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 담배값 올렸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면세됐던 거 과세로 바꾸기도 하고 등등 해서 이 간접세 부담을 좀 많이 늘렸어요, 사실은. 어차피 돈이 필요한데, 자, 그런 거를 해가지고 다 세금 간접세를 올려가지고 간접세로 해가지고 다 세금 다 걷었어요, 이만큼. 근데 간접세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고 내고 대개는 조세 저항의 정도가 낮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또 직접세를 용서를 못해요. 이렇게 취득세, 등록매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직접세는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근데 직접세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저항의 정도가 높은데 직접세 중에서도 취득세는 보세요. 뭘 사면서 세금을 내니까 욕은 하지만 좀 누러져요. 소득세요? 욕은 하지만 그래도 소득 중에 일부를 내니까 좀 누러져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직접세 중에서도 보유세예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는 전년도보다 몇만 원만 올라도요. 자, 주부들이 딱 세금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전년도 재산세는 영수증하고 딱 비교해봤더니 뭐야 이제 3만 원씩이나 올랐네 이러면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해합니다. 왜냐? 가만히 있는데 매년 꼬박꼬박 세금 내라고 하니까 되게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 부담에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는 한 번 취득할 때 내고 끝내요. 등록면허세는 한 번 등록할 때 내고 끝내요. 소득세는 한 번 양도세 같은 거 한 번 양도할 때 소득 발생할 때 내고 끝내요. 근데 이 보유세들은 계속 보유기간 동안 내잖아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어요. 대개 어떤 게 세부담 상한선을 두고 있냐? 재산세. 재산세 나오면 같이 웬만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세금 어떤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그리고 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자, 이런 보유세에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매세 같은 양도세 같은 애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보유세에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거. 적용되는 세금. 자, 용어를 익히고 허용되는 세금을 오늘 기초인문과정에서 알고 가고요. 또 그다음에 봅니다. 세부담 상한선을 보니까 원칙적으로 주택을 제외하고서는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것은 당해연도 산출세금요. 전년도 산출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해요. 상한선이 150%예요. 전년도 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저를 보세요. 어떤 토지나 건축물이 있는데 이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냈어요. 그러면 이 똑같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당연도에 세금을 계산했더니 산출세액이 만약에 18만 7천 원이 계산됐어요. 올해 당연도에 납부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15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전년도 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하니까 전년도 10만 원에 150%는 얼마예요? 15만 원. 못 넘게 해요. 18만 얼마가 계산됐어도 얼마를 납부할 세금을 한다? 1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부담 상한 기준을 정확히 나중에는 외우셔야 되는데 토지 건축물과 주택의 경우 나눠서 외워야 되는데 오늘은
외울 필요 없어요, 아직은. 자, 그러면 처음에 이런 거 막 외우려고 하면 너무 잡다한 게 너무 외울 게 막 들어가고 그러면 전체적인 틀을 잡는데, 용어 익히고 틀을 잡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는 자,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세부담 상한이 뭔지 이해하시고 허용되는 세금, 예?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적용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고 갑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한데 무조건 쉬겠습니다. 자, 무조건 쉬었다가 부가세, 병기세 이게 뭔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잠깐 쉽니다.